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들은요. 자, 5년 안에 8배 상승한다라는 주제 다뤄볼 텐데요. 테슬라가 세상을 뒤집는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팔런티어와 비트코인까지 한번 전망해 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은 주일날 오후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일 오후는 운동하기 딱 좋죠. 뭐 직장인들, 주중에 바빠서 못하는 분들은 이 주일날 오후 시간에 밖에 나가서 아내와 또 남편과 함께 걷기도 좋고 또 조깅하기도 너무 좋은 그런 시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LA 종교스 TV를 들으면서 주일날은 바깥에서 조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운동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요즘요. 여기 지금 LA는요. 이 토요일 날 저녁인데, 저는 오늘 사실 우리 교회 이 지인들과 모여가지고요. 저녁도 같이 먹고, 또 이게 연말이다 보니까 저녁 같이 먹고, 그리고 이제 선물 교환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이 크리스마스 연말에 보통 함께 모여가지고 각자 이제 선물을 사와서요. 서로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게임하듯이 선물을 이제 뭐 주고 빼앗기도 하고 굉장히 재밌거든요. 오늘 굉장히 재미난 시간 우리 저 지인들과 모여서 하고 들어왔습니다. 어찌됐건 주말이니까요. 오늘 우리 또 투자 철학 또 배워야겠죠. 제가 주말에는 항상 인생 철학, 투자 철학 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또 이 내용들을 좀 보면서 투자 철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도 하고 좀 더 나중에 더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는 그런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은 재미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처음 보고 빵 터졌거든요, 혼자.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여러분, 우리 이거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많죠? 그 로댕이 만든 우리 이 조각품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래쪽에 보세요. The Thinker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면서 굉장히 이런 생각하는 정신을 강조할 때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근데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에 보면 The Doer라고 있죠. 자, 두어가 뭡니까? 행동하는 사람이죠. 자, 행동하는 사람은 저 위에 앉아있지 않고 벌써부터 뛰쳐나가서 발자국 보세요. 달려나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이 주는 메시지가 선명합니다. Be a doer, not a dreamer라고 합니다. 아래쪽에. 자, 행동하는 사람이 되고 단순히 꿈만 꾸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려고만 생각하는 것으로만 머물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투자를 할 때, 그리고 내 삶의 어떤 변곡점을 만들려고 할 때는요. Be a doer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Not a dreamer. 꿈만 꾸고 그냥 계속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실제로 정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운동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운동 같은 경우도 제가 늘 운동 예를 들지만 저는 지금 하루라도 매일 운동하지 않으면요. 이제 그게 더 이상해요. 그만큼 완전히 이제 좋은 습관이 잡혔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부터 사실은 이런 습관을 잡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정말 나가기 싫어서 아침 일찍 나가려고 하면요. 정말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처음에는요. 근데 요즘은요. 안 나가는 게 이상해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습관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근데 저도 원래 여러분, 운동해야 되는데, 매번 말은 그렇게 했어요. 생각하고, 유튜브로 뭐, 김종국을 보면, 나도 저렇게 몸 만들고 싶은데, 많아요. 막 뛰는 사람, 몸을 뭐, 30대, 40대 때 직장 생활하면서 몸이 많이 망가졌는데, 뭐, 50대에 와서 열심히 조깅하고 뭐 철인 3종 경기에서 몸을 만든 이런 유튜브 영상을 보면요. 굉장히 챌린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결정적으로 이제 운동에 뛰어든 게 몸이 자꾸만 옛날에 이제 박사과정 공부하고 이럴 때 미국에서 그 박사과정이 정말 힘들거든요. 학위를 받는다는 게. 근데 몸이 정말 망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 내 아이들 결혼식장에도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몸이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내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면서 그때 정신이 번쩍 들면서 더 이제 행동을 옮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생각만 하고 계속 생각만 운동해야 되는데 하다가 이제 정말 제가 도잉을 하게 된 거죠. 본격적으로 하게 되니까요. 이제는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뭐 그냥 생각 들죠? 그냥 바로 행동을 옮깁니다. 그래서 그냥 눈 뜨면 나가요. 핸드폰 뭐 그냥 몇 시간만 하기로 바로 그냥 옷 입고 나가버리거든요. 근데 뭐 보고 앉아서 있다 보면요. 그냥 시간이 이렇게 가다 보면 운동도 못 하죠. 그래서 최대한 그냥 눈 뜨자마자 이제 바로 나가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운동도 그렇죠. 그게 습관이 잡히니까요. 이제는 정말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투자야말로 이걸 명심해야 돼요. Be a doer, not a dreamer.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테슬라 투자든 미국 주식을 통해 돈을 벌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주변에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 같이 이렇게 막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정말 생각하고 뭐 많아요. 자기들도 뭐 10억, 20억, 30억 벌고 싶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은 있어요. 너무 부자가 되고 싶고 벌고 싶은데, 그리고 충분히 돈을 벌어서 빨리 조기 은퇴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생각은 다들 있어요. 1년 전에도 만나고, 2년 전에도 만나고, 3년 전에도 만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4년 전에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만날 때마다 테슬라 사도 되냐? 이러고. 당장 사야지 이러고. 그럼 1년 뒤에 만나면 또 안 사고 있어요. 또 사야 될까? 사야지 이러면 2년 뒤도 안 사고 있고요. 3년 뒤, 4년, 지금도 아직도 안 사고 있더라고. 근데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버리니까 이제는 뭐 더 후회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기회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생각만 하는데, 그런데 제 주변에도요, 여기 주변에도 이 투자를 해야 되고 자산을 불려 나가야 되고 노후를 준비하라 그러는데 늘 그 이해는 해요.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못 해요. 근데 여러분, 왜 못 하냐면요. 이 투자라고 하는 건 결국 내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종잣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투자할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도요. 사실 미국 사람들은 제가 과거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적금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 통장에요. 500불 이상, 1000불 이상 있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쓰고 그냥 사라져요. 그나마 좀 모으는 사람들은 아시아인들,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랄지 코리안이나 이런 그 아시아계 쪽 사람들이 그래도 악착같이 좀 모아서 이렇게 쭉 불려가고 이러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이 종잣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냥 버는 욕도 다 써버려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도 다양한 익스큐즈를 댈 수가 있는데요. 근데 종잣돈을 모으기까지는요, 모두가 다 그래요. 모두가 다 비용을 줄이지 않으면요, 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찌질한 삶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찌질함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찌질함을 찌질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어느 정도 종잣돈이 모아질 때까지, 뭐 예를 들면 뭐 5천만 원이랄지 5만 불, 10만 불 모을 때까지는요. 그러니까 최소 10만 불 정도 모을 때까지는 좀 찌질하더라도 많이 모으시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최대한 그 주식을 계속 사 모아가면서 이제 자산이 10만 불 정도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불어나는 속도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도 지금도 그래요. 종잣돈을 모으려고 하는데 모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계속 다 써버리니까. 이것도 쓰고, 뭐 여행 가버리고 이러니까 모을 수가 없죠. 근데 직장 생활이 여러분 해봐야 20년, 뭐 길면 3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30에 취업한다 치더라도 20년이란 말이죠. 근데 그때, 됐다고 뭐 취업됐다고 막 다 쓰고 흥청흥청 쓰다 보면요. 금세 시간이 가버리고 빚 져버리면요. 돈 갚는다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농담 삼아 찌질함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냥 좀 찌질하게 사는 게요. 여러분들이 자산을 크게 불리는 데는 정말 중요한 어떤 시작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해요. 좀 더 폼나게 살고 싶고 하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워런 버핏도 그렇고 워런 버핏의 오른팔도 찰리 먼거도요. 젊은 친구들에게 어떻게 당신은 부자 될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찰리 먼거가 10만 불만 모아보라 그랬거든요. 그게 다 뼈가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그 나이에 이 사람들 나이 들어서 빨리 독립해서 그렇게 부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느냐? 그 사람도 처음에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돈을 모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을 굉장히 통제하면서 여러분들이 모을 수 있어야 돼요. 찌질하게 살더라도요. 그러니까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몇 년 진짜 하다 보면요. 그게 투자하면서 모아가잖아요. 테슬라를 투자하건 뭘 투자하건 모아가면 자산이 금방 불어나요.
그러면 10만 불 금방 되거든요. 그럼 10만 불 되면 그때부터 불어나는 속도가 2배 불면 20만 불 되죠. 20만 불이 또 2배 불면 40만 불이 돼요. 그럼 40만 불에서 또 2배만 뛰면 80만 불이 돼버린다고요. 그럼 그게 10억이 넘어가죠. 현금 10억은요, 어마어마한가요? 부동산하고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막 몇십만 불 만들고 나중에 몇백만 불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면요, 항상 막 이 돈 씀씀이 이런 것들을 절제를 행동을 못하죠. 생각은 항상 돈을 좀 모아야 부자가 돼야 되는, 돈을 벌어서 자산을 쌓아가야 되는데 투자를 좀 제대로 하고 싶은데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절제를 못하고 그냥 하니까 꿈만 꾸다가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이 말을 기억하세요. Be a doer, not a dreamer. 그냥 생각만 하고 있지 말라고요. 내가 저런 평범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럼 나도 그냥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부자 되었는가? 그러니까 종잣돈 모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잣돈을 가지고 테슬라를 계속 매주 한 주씩 사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4, 5년 동안 저와 함께 같이 그냥 미친 듯이 계속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달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그 사람들은요, 그냥 지금 어찌됐건 그 수만큼 2배 이상 다 올라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미 저점 때 산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하고요, 상상 불가고요. 이미 뭐 건물을 산 사람도 있고 뭐 주변에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냥 주변에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냥 계속 결국 절제하고 술 마실 거 안 마시고 옷 살 거 안 사고 해서 몇 년만 딱 그래버리면요, 확 불어나요. 그러면 완전히 이제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과 여러분들은요, 자산 격차가 크게 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명심하면서요, 부를 이룬다라는 게 누구나가 가능한데, 정작 그 어려운 그 초기 몇 년, 이걸 행동할 수 없어서 다 그렇게 무너지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이번에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나와서 좀 매파적 발언을 했잖아요. 자, 그것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가 산타를 거의 불러왔는데 그 산타를 발로 꽝 차서 다시 집으로 돌려보낸 사람이 우리 연준 의장이잖아요. 근데 아직 이릅니다. 그런 생각은요, 아마 월요일 날 또 새롭게 반등, 그리고 보통 산타랠리가 연말부터 해서 신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내년 신년 초까지 새로운 또 무브먼트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직 우리가 이거 주가가 빠지네 이러면서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긍정적 전망들이 훨씬 더 많지 부정적 전망은 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연준 의장이 산타가 찾아오려고 하는 걸 발로 차서 빨리 돌아가 집에 니네 집 가 이러면서 미국 오지 마 이렇게 했지만, 자, 이번에 사실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거든요. 자, 이거 제가 지나가면서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제롬 파월이 It is pretty clear we have avoided a recession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pretty clear we have avoided a recession. 자,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은 어떤 목표가 있었냐면요, 연준의 목표라기보다는 원래 연준이 이 두 가지를 하죠. 그러니까 물가를 안정시키는 거, 경제를 안정시키는 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를 잡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착륙 시키는 건데, 자, 지금 계속 물가 잡는 데 집중하다가 물가가 이제 3%, 2%대, 2% 중반대까지 내려오니까 이제 연준은 어떤 목표가 있었냐면 연착륙, 소프트 랜딩에 관심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다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둘 다를 잡는다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쉽지 않아요. 왜냐? 경제를 안정화시킨다? 그러니까 뭐 실업률도 없애고 노동시장도 좋아지고 그리고 기업들이 안 무너지고 기업들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걸 하다 보면 물가가 안 잡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둘을 저글링 하듯이 둘 다를 보통 같이 잡는 게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거의 실패합니다. 보통 역사적으로요, 이렇게 그 금리를 고금리 올리잖아요. 그럼 결국은 불시착해요. 연착륙 없어요. 경제가 그냥 꼬그라져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미국에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사실 다른 나라들이 제3세계 혹은 우리나라 같은 뭐 이런 아시아 국가랄지 이런 나라들이 경제가 막 무너져요. IMF가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오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는요, 거의 그런 게 없었죠.
작년 올해에서 이번에는 그런 게 없어서 왜 그러냐면요. 그건 이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정보의 사실 그 이 연준 의장이 소통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도 지금 SNS가 발달하고 정보 자체가 정말 평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정보가 다 가니까 각 나라들이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한 거예요. 무너지지 않도록. 왜냐 무너지면 대가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번에 이렇게 둘 다를 같이 잡았다? 이거 전무후무한 기록이죠. 보통 미국 경제가 깨져야 돼요. 깨지면 물가는 확실히 잡힙니다. 물가는 뚝 떨어져요, 여러분. 그게 모두가 원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물가가 좀 막판에 스티키하고 안 내려간다고 징징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준의 목표는 리세션이 또 안 오기를 바랬거든요. 리세션이 오잖아요. 경기 침체가 오면은 물가는 잡히게 돼 있어요. 그건 자동으로 잡힙니다. 경기 침체가 오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요. 정말 경기 침체 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마 미국이 쇼핑 계절, 쇼핑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 아무것도 없어요. 다들 그냥 혹한기를 지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를 좀 이렇게 천천히 마지막에 스티키해서 결국 이게 조금 늘어지는 거예요. 1년 뒤, 2년 뒤 늘어나지만 다행인 것은요. 물가가 좀 덜 잡혀가지고 예를 들면 주가나 여러 가지 뭐 집을 살 때, 부동산을 할 때 사실 더 내려가야 이게 이제 가능한 건데 결국은 이걸 조금 지연시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연시키지만 대신 리세션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래도 해피하게 이 적당하게 유지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요, 사실 이 제롬 파월이 이런 부분들, 연준이 이런 걸 기대했기 때문에 이만큼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여러분 금리가 좀 덜 내려가는 것이 결국 인플레 때문인데 이거 너무 징징댈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가서 골디락스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라는 것도 적당히 이제 이전보다는 좀 높을 거예요. 뭐 제로 금리는 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들을 좀 이해하신다면 지금 미국 경제가 좋다는 것에 좀 우리가 방점을 둘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쭉 해서요. 얇고 이렇게 쭉 가느다랗게 길게 가면서 결국 골디락스가 쫙 형성될 겁니다. 물가도 조금 시간이 내년 말, 후내년 정도 되면 이제 괜찮아질 수 있거든요. 원하는 대로 2%뭐 정말 중반 이 정도 내려올 수 있을 겁니다. 2%대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서 그리고 금리 자체도 제로금리 이런 거 없으니까 뭐 어느 정도 선으로 이제 잡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은 오히려 미국 경제가 안정감 있게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면서 주식 투자를 한다면요. 미국 주식이 결국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이 데나이브즈와 이 게리 블랙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나눴던 거, 1부 때 제가 살펴봐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둘이 대화 속에서 확실히 주식을 바라보는 눈이 차이가 있다. 게리 블랙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1+1은 2다라고 하는 굉장히 레셔널, 합리적인 계산들 그리고 이성적인 접근만을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에 반해서 이 데나이브즈는요, 이성적이면서 동시에 이 내러티브, 미래의 어떤 테슬라가 만들어낼 어떤 스토리들,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반영하면서 그리고 그것도 소위 말해서 굉장히 리얼리스틱하게 이게 뭐 어떤 비현실적인 게 아니라 현실 가능한 스토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데나이브즈가 가장 이런 기술주 투자에 각광받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근데 오늘 그 얘기에서 제가 다른 부분 다 정리해드렸지만 요 얘기는 제가 이제 하지 않고 갔죠. 왜냐면 2부 때 이 얘기를 해야 또 왜냐면 이 얘기만 하더라도 긴 얘기라서 이제 제가 이걸 아껴두고 지금 이제 나눠드리는데요. 자, 사실 오늘 데나이브즈가요, 게리 블랙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앞으로 5년 뒤에 테슬라의 adjusted EPS입니다. 자, earning per share죠. 그러니까 게리 블랙도 EPS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리고 이 데나이즈도 당연하죠. 뭐 이 사람도 뭐 월가수 유명한 애널리스트인데 EPS를 안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조정 EPS를 어느 정도 예상했냐면요. 5년 후에 대략적으로 주당 15달러를 예상했었습니다. 자, 이 주당 15달러 예상한다니까 이 게리 블랙이 뭐라고 했냐면 나도 그거는 거의 나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나랑 내 관점이랑 비슷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건데 게리 블랙이 나도 그 정도 예상한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데나이브도 예상했는데
다만 그 안에 내용물들 있죠. 어떻게 해서 주당 15불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빌드업을 할 때에 그게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게리 블랙은 자동차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접근을 하고 뭐 로보택시나 이런 부분에 점수를 많이 안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5년 후에는 주당 15불을 보는데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데나이즈는 여기에 로보택시도 집어넣고 뭐 로봇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계산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로봇이 들어가면 더 커질 거예요, 이거보다. 근데 어찌됐건 지금 이제 로봇택시와 자율주행이 추가되었을 때에 테슬라가 앞으로 뭐 에너지랄지 다 합쳤을 때 자동차와 합쳤을 때 그때 주당 15불 정도 되는 건데 이게 둘이가 동의가 됐어요. 자, 여러분. 근데 주가당 15불이다? 이건요, 5년에 15불이다. 이건 지금으로부터 몇 배가 되냐? 8 times increase 하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하려는 거죠. 8배 성장하는 겁니다. EPS가요. 그러니까 이 earning 자체가 이 소위 말해서 8배가 성장한다? 이건요. 보통 우리가 그 게리 블랙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현실적인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 보통 EPS에 상승하는 만큼 주가도 같이 항상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EPS가 뛰어오른다? 결국은 주가도 뛰어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이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주당 얼마나 벌어들이냐 이게 EPS잖아요. 그러니까 EPS가 결국 돈을 버는 만큼 주가는 올라가요. 그래서 그게 PR도 계산하고 이런 거거든요. 굉장히 기본적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1.9, 뭐 1.8 이 정도 되잖아요. 지금 테슬라가 주당. 근데 이게 15달러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8배가 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주가도 8배를 뛴다고 충분히 우리가 roughly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비례해서 보통 올라가거든요. EPS가 지금부터 8배가 뛴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테슬라 주식이 5년 뒤에 8배가 되는 거예요. 이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이건요, 굉장히 그냥 기본적이고 보수적인 접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지켜보면요, 테슬라는 EPS에 지금 뭐 8배 뛴다? 이거보다 그 위에서 올라가요. 주가는요, EPS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보다 항상 위에서 몇 단계 위에서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10배로 뛸지, 11배, 12배가 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EPS가 쭉 올라간다? 8배 뛴다? 둘 다가 동의했잖아요. 현실적인 사람과, 그리고 현실과 내러티브를 같이, 꿈을 같이 버무려서 예상하는 사람 둘 다가 15불 본다? 5년 뒤에? 그럼 여러분 8배이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으로 8배 상승한다고 본다면 이거 여러분 이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에 투자해서 8배를 뛰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강남 아파트 지금 산다고 8배 뜁니까? 절대 아니죠. 뭘 산다고 8배 뛰겠습니까? 어떤 것보다도 사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예상한다고 하는 건요, 지금 어느 투자에서보다도 이 정도면 정말 굉장한 거예요. 이 둘은요, 사실은 게리 블랙은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또 뭐 이 데나이즈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어떤 그쪽 분야는 아니지만 뭐 그쪽에 관심은 있지만 이분은 기업을 분석해서 기업을 토대로 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 주식이라는 건 기업이 성장한 만큼 우리가 투자 수익을 얻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지금 이 미국 주식 투자 중에 테슬라만한 기업은 없어요. 테슬라가 바꿔 나갈 이 세상을 보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끝난 거죠. 이 투자는요 무조건 하셔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우리가 투자 철학 가르칠 때에 be doer, not a dreamer라 그랬잖아요. not a thinker, 생각만 하는 사람 하지 말고 be a doer라 그러는데 테슬라 주식도 여러분들이 뭐 자꾸 고민 생각만 하면요 못 사요. 미국 주식을 살 때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테슬라가 8배 뛰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300불에 사면 뭐 어떻고 400불에 사면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뭐 간혹 댓글에도 싸게 사는 게 좋죠 이러는데, 여러분 제가 이거 옛날에 많이 말했잖아요. 왜 그렇게 자꾸 그렇게, 여러분 이게 나중에 8배가 뛰면요 지금 가격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400불에 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 내키면 사면 되는 거예요. 이거 좋은 기업이네? 그거 사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3배가 뛸지, 5배, 10배 뛰지, 20배가 뛸지 모르는 거죠. 그냥 사 모으세요. 지금 테슬라는요, 가장 핫한 기업이에요.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로봇으로 지배할 기업이 테슬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트럼프까지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사모아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베어드의 애널리스트 벤 켈러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올려놓았습니다. 자, 지금 뭐 여러 기관들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계속 다 올리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많은 기관들이 최근에 뭐 한 8개에서 10개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올렸다. 근데 추가적으로 계속 나올 거라 그랬잖아요. 자, 지금 이 베어드의 벤 켈러도요. 테슬라 목표 주가를 기존 280불에서 480까지 띄올렸습니다. 자, 이것도 참 대단하죠. 200달러를 꼴올렸어요. 이런 경우는요, 드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통 올릴 때요, 280이 목표 주가면 여기서 뭐 한 50달러 올리거나 뭐 80달러 올리거나 많이 올리면 100달러치도 진짜 많이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올리는데 200달러를 한 번에 올리는 경우는요, 굉장히 드물게 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지금 기관들이 늦게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가 상승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가 갑자기 트럼프가 당선되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뭔가 확신을 더 가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테슬라 자율주행이 올해 이제 내년부터 이 소위 로보택시랄지 자율주행 완성도가 올라갈 거라고 하는 거는 다 예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늦게 이렇게 이 소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굉장히 느린 건데, 자, 어쨌든 지금이라도 목표 주가를 올리는 게 다행이죠. 이 사람들이 목표 주가를 올리면요, 이들의 고객들이 당연히 여기에 이제 주식을 더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outperforming 레이팅을 줬어요. 그러니까 outperforming은 buy 하라는 거예요. 고객들이 지금 당장 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 주가가 480까지 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480이면 여전히 사모아 가야 될 아직 저렴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사라 이 얘기고요. 자, 그렇다면 이 벤 켈러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단기적으로 왜 그렇게 내가 파란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테슬라 뉴 사이버캡에 대해서 이 소위 규제 과정이 더 빨라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ongoing cost reduction이죠. 현재 가격대의 비용을 계속해서 줄일 수 있는 테슬라의 시스템. 테슬라가 비용을 계속 줄여가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른 회사들이 하기 힘든 겁니다. 테슬라는 계속해서 비용이 절감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the planned launch of more affordable vehicle models in the first half of 2025입니다. 자, 지금 세 번째 이유는요, 테슬라가 내년 상반기에 affordable car를 내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렴한 차를 내놓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25,000, 3만 달러 선에서 될 건데, 자, 이거 자체가 시장을 또 확대하겠다라는 거죠. 이거 사실 그 게리 블럭 같은 경우 이거 굉장히 기대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어찌됐건 기존의 테슬라 자동차보다 더 저렴한 차가 나온다? 2만 불대가 나오면 땡큐인데 지금 이제 보조금 자체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조금 이제 가격대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어찌됐건 2만 뭐 후반대에서 3만 불 정도로 이제 나온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중국 안에서도 이 정도 가격대면 테슬라 이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곳에 덤벼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면 테슬라 브랜드에서 요런 차가 나오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해치백이 나온다 그러는데 아무튼 그 기대가 되고요. 이거 자체만으로도 테슬라 주가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초록색으로 하려 보면요, 이런 얘기합니다. The connections between Elon Musk and President-elect Trump입니다. 자, 이거 중요하죠.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사이의 커넥션입니다. 자, 이거는 뭐 제가 요즘 계속 체크해드리지 않습니까? 둘이 그냥 너무 지겨울 정도로 같이 다닙니다. 그냥 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부통령인지 모를 정도로요. 머스크가 거의 부통령이고 지금 언론에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테슬라 머스크가 대통령 같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요즘 제가 관찰되는 건요, 확실히 1기 때와 2기가 달라요. 제가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좀 다뤄드릴게요. 다음에 이제 일부 영상에서 제가 한번 기회 될 때 지금 자료는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거의 트럼프가 1기 때랑은 확실히 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많이 달라졌는데 그런 부분을 자료를 바탕으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머스크를 훨씬 더 의지하고
지금 현재 존중하고 같이 움직이는 건데, 그러니까 머스크가 확실히 이 소위 절대 반지를 끼는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테슬라 미래의 영향, 파지티브한 영향력은 당연한 겁니다. 정말 파지티브하거든요. 그거 굉장히 클 거예요, 앞으로. 여러 가지 규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어떤 규제들이 정리가 되면 테슬라의 머스크가 하는 기업들이요, 전부 다 굉장히 꽃을 피우는데 더 빨리 피울 수 있는,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베어드의 벤 캘로우의 분석을 보면요, 지금 다 좋아요. 지금 벌써 한 4가지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400도 싸요. $480 이것도 금방 돌파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지금 뭐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어쨌든 내년 이 6월 달까지, 내년 상반기까지는요, 테슬라가 굉장한 그 2020년도 2020년도처럼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위에 빨간색으로 알아보면요, 메가팩 차저 디플로이드라고 합니다. 자, 지금 메가팩으로 소위 말해서 충전하는 충전소가 배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at the following the location for the holiday.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제 연말 할리데이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땡스기빙 지나고 이 크리스마스 요 어간이 정말 그 미국 사람도 여행도 많이 하거든요. 요 때가 이제 아이들 다 방학했어요, 벌써. 우리 아이들이 다 방학한 상태고 집으로 돌아왔으니까 이때는 이제 자녀들하고 뭐 자동차로 미국은 갈 데가 많잖아요. 뭐 캘리포니아 같은 갈 데가 많으니까 여행을 이제 떠나죠, 차로 많이. 그래서 지금 뭐 LA 쪽에서 라스베가스로도 많이 가고 또 위쪽 샌프란시스코로도 많이 가는데,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여행객이 연말에 크리스마스 전에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소위 말해서 이 충전하는 충전소가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이 사람들이 보통 이제 많이 지나가는데 조금 동네가 큰 도시가 아닌 데는요, 확실하게 사실은 이 충전소가 부족하거든요. 아무래도 외진 데는 충전소가 띄엄띄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을 할 때에 충전소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도 많이 몰리는데 충전소도 별로 없다. 또 외진 데는 그러면 되게 그 여행하는 데 있어서 좀 조마조마하거든요. 왜냐면 충전이 할 수가 없으면 이게 또 사막이나 산길을 달릴 때는요, 배터리가 좀 더 빨리 닿는 그런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중간에 충전을 해야 마음이 놓이고 이제 그런 건데, 자, 근데 이 테슬라가요, 메가팩 차저를 구상을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아래쪽에 보세요. 아래쪽에 보면요, 슈퍼차저 그 충전기가 있죠. 근데 충전기 뒤에 뭐가 있냐면요, 바로 메가팩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가팩은 일종의 큰 대형 배터리나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에 이제 뭐 태양광이든 뭐 전기로 밤에 남는 전기로 충전을 다 해두면, 자, 이게 연결이 돼서 슈퍼차저 스테이션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동성이에요. 한번 보시면요, 큰 트럭 위에다가 이제 메가팩을 올려놓고, 테슬라가 메가팩을 올려놓고 여기에 테슬라 지금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차를 가가지고 이제 충전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지금 위치를 로케이션 자체가요, 다 이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외진데입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 제가 초록색으로 보면은 베이커스필드 캘리포니아잖아요. 자, 이 베이커스필드도요, 사실은 여기 LA에서 샌프란시스코 갈 때 LA에서 한 2시간 거리입니다, 북쪽으로. 근데 이 베이커스필드는 되게 시골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한인들도 거의 없고요. 여기는 뭐 그냥 중간에 외진데인데 아무튼 뭐 충전소가 부족하죠. 근데 샌프란시스코 올라갈 때나 베이커스필드는 소위 말해서 위에 그 요세미테랄지 아니면은 또 뭐 킹스 캐년 뭐 이쪽 있지 않습니까? 이쪽 올라갈 때에 이제 지나가야 되는 길이다 보니까 이곳에 이제 이런 이동형 충전소가 있게 되면 좋죠. 근데 이게 테슬라 앱에서 다 뜹니다. 슈퍼차저 스테이션 치면요,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 중간에 여기서 충전하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좋죠. 그리고 네바다 프림이라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바다에서 보통 유명한 지역은 몇 개가 있는데 뭐 라스베가스부터 있는데, 이런 데는요 정말 또 외진데죠. 그러니까 이런 데 다 해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행하는 중에 중간중간에 이런 데다가 메가팩으로 해두게 되면 사실 테슬라 차주 입장에서 좋은 거거든요. 충전할 곳이 이렇게 이제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런 보조 장치들이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메가팩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야. 여러분, 메가팩을 연결해서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쓴다? 아주 이거는 여러분 기발한 아이디어지만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테슬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테슬라는 슈퍼차저 스테이션 충전기도 자체적으로 만들잖아요. 어떤 자동차 회사가 이런 걸 자체적으로 만들겠습니까? 근데 메가팩도 테슬라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직 통합을 이룬 테슬라의 위험이죠. 테슬라만 가능한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회사가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테슬라는 이런 걸 메가팩을 만드니까 트럭으로 실어가지고 여기다 딱 셋업을 해두는 거죠. 그렇게 되면 테슬라를 앞으로 테슬라 차주들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살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이렇게 곳곳에 특히 할리데이 기간에 이런 가장 연휴 때 차가 많이 다닐 때에 이런 걸 셋업한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이런 것들 보면 테슬라는 정말 모든 이제 이 전기차와 관련된 쪽은요, 이 에너지 관련된 쪽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한 회사로 다 드러나는 거죠.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뭐 리튬 정제 공장도 이제 점점 더 올리겠죠, 속도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시대가 오고 있으니까 머스크도 자신하잖아요. 미래의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바뀔지. 그러니까 썸데이에 그렇게 다 찍을 거니까 600, 900, 700 뭐 다 찍을 거니까 그냥 자기만 믿어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머스크가 보고 있으면 다 알거든요. 자율주행이랄지 미래에 변하는 게 보이잖아요. 여기에 트럼프까지 도와줘요. 그럼 뭐 그냥 끝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너무 뭐 주가의 짧은 변화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쫄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길어요. 그리고 테슬라는 항상 5년 뒤를 보고 투자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이총게스트였습니다.